내년도 은평구 예산안을 심사하던 은평구의회가 일부 사업 예산 삭감 문제로 여야 갈등을 빚으면서 파행을 겪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본회의 구정 질문을 거부하는 등 여야 간 정쟁으로 비화하는 모습입니다. 신정동 수정아파트 재건축 사업이 확정됐습니다. 재건축 사업이 추진되면 수정아파트는 21층짜리 아파트 3개 동으로 조성될 예정입니다. 서울 대중교통 무제한 교통카드인 기후 동행카드가 다음 달 27일 첫 선을 보입니다. 한 달 6만 2천 원으로 지하철과 버스를 무제한으로 탈 수 있고 여기에 3천 원을 추가하면 따릉이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내년도 은평구 예산안을 심사하던 은평구 의회가 예산 삭감안에 대한 여야 합의가 불발되면서 파행하고 있습니다. 네, 국민의힘 의원들이 본회의 구정 질문을 거부하는 등 갈등이 격화되는 모습입니다. 손성혜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구정 질문을 거부하며 본회의장을 나갔습니다. 갈등의 발단은 내년도 은평구 예산안입니다. 지금 예결에서 예산 심의 과정에서 문제점이 발견이 됐는 걸 갖고 더불어민주당 측은 구정 질문을 거부한 국민의힘을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국민의힘 분들이 의사를 표현하실 수는 있을 것 같긴 한데요. 구정 질문과 이 예산안과 연결해서 이렇게 모두 다 저런 퇴장하는 거는 조금 과하지 않으셨나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은평구회는 당초 지난 15일 예산안 심사를 마무리할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산 삭감안을 놓고 여야 의견이 갈리면서 예결위가 파행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고성이 오가는 등 여야 간 감정 대립이 격화되기도 했습니다. 쟁점이 되는 예산은 서울혁신파크 일대 발전 방안 기본 구상 수립 용역 6억 원, 불광동 주차장 조성 사업 예산 15억 원 등 크게 9가지입니다. 예산을 삭감하려고 해놓으면은 표결을 붙이자 이거야. 표결을 붙이면은 9대 9가 나오면 부결이 되는 거야 그냥. 삭감을 못 하는 거야. 그대로 원한 대로 가게 돼 있는 거야. 그런 게 한 게 거의 한 10가지 될 거예요. 국민의힘 측은 사업이 중복되거나 실효성이 떨어지는데도 민주당이 충분한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예산을 처리하고 있다며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같은 민주당 소속인 구청장 공약 사업이라는 이유로 예산을 밀어붙이고 있다는 겁니다. 의원들끼리 논의를 해서 어떤 대안을 찾고 해야 하는데 무조건 간절시킨다고 그러고 있고 공약 사업이면 무조건 해야 되는 거예요. 때로는 그 방향성이 아니라고 판단이 되었을 때는 또 바꿀 수 있는 길이 있는데 공약 사업이니까 무조건 우선시해야 한다고 지금 밀어붙이기식이 되어버리니 더불어민주당 측은 예결위 파행의 원인은 국민의힘에 있다며 날을 세웠습니다. 지금 파행이 되고 있는 가장 큰 원인은 애초에 시작점이 좀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합의했습니다라고 해서 넘어갔던 사업들을 다시 되돌려서 번복이 안 된다라고 하는 그렇게 계속 해왔던 상황을 지금 와서 그거를 다시 수정해서 국민의힘이 원하는 방향으로 받아달라고 하는 제안 자체가 저희는 있을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예산안을 둘러싼 갈등이 여야 정쟁으로 비화되는 상황. 1조 1,100억 원 규모의 내년도 은평구 예산안에 대한 부실 심사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손성혜입니다. 서울시 무제한 대중교통 이용권인 기후 동행카드가 내년 1월 27일부터 시범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기후 동행카드는 월 6만 2천 원으로 지하철과 버스를 무제한 이용할 수 있으며 여기에 3천 원을 추가하면 따릉이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는 서비스 시작 5일 전인 1월 23일부터 모바일 카드 다운로드와 실물 카드 판매를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실물 카드는 서울교통공사 1호선에서 8호선 역산을 고객 안전실에서 3천 원에 판매합니다. 서울시는 내년 시범 기간 인천시와 김포시에서도 기후 동행 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실무 논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양천구 신정동 수정아파트 재건축 사업이 정비구역 지정 3년 만에 사업 시행 계획을 인가받았습니다. 양천구는 지난 18일 관계기관 협의와 주민 의견 청취 절차를 거쳐 수정아파트 재건축 사업 시행 계획안을 최종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인가에 따라 신정동 수정아파트는 276가구에 최고 21층 높이 아파트 3개 동으로 조성됩니다. 수정아파트 재건축 사업은 앞으로 관리 처분 계획 인가와 이주 단계를 거쳐 본격적인 착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양천구 신정동 수정아파트는 지난 2018년 정밀 안전진단 결과로 조건부 재건축 판정을 받은 이후 지난 2020년 4월 정비구역 지정을 거쳐 2021년 1월 조합을 설립한 바 있습니다. 네, 이제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달라지는 혜택들이 있어서 잘만 챙긴다면 더 많은 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네, 관련 소식을 황범석 세무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무사님, 먼저 올해부터 이제 바뀌는 세법 개정 사항들이 있는데요. 어떤 부분들이 달라지나요? 네, 우선 말씀을 드리자면 물가 상승을 고려해서 이제 10대 비과세 한도가 이제 10만 원에서 20만 원 올랐습니다. 과거에 근로자가 법인이나 사용주로부터 식대를 받는 경우에 10만 원까지만 비과세가 가능했었는데 이제 그게 올해부터 20만 원으로 상향 조정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영화 관람료가 문화비에 포함되게 되었습니다. 기존에 이제 신용카드 등을 사용했을 경우에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가능했었는데요. 그 부분에 이제 영화 관람료가 포함되면서 이제 올해 7월 1일부터 사용한 영화비의 경우에 이제 30% 공제율이 적용되게 되었습니다. 다만 도서, 공연, 미술관, 박물관, 영화 관람료에 대한 소득공제는 이제 총 급여가 7천만 원 이하인 자에 대해서만 적용되니까 이 부분은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또한 신용카드 공제에 대한 이제 한도가 또 추가 상향 조정이 된 부분이 있는데요. 원래는 이제 기존에는 250만 원을 기본적으로 그 한도로 설정을 하고 총 급여가 7천만 원 이하인 자에 대해서 300만 원까지 한도를 적용해 줬었는데 전통시장 사용분과 대중교통 사용 금액이 이제 한도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200만 원, 총 급여가 7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300만 원까지 한도를 추가 조정해 주게 되었으니 이 부분도 유의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이제 월세 세액 공제도 이번에 또 바뀐 부분이 있습니다. 월세 세액 공제는 원래는 이제 12%와 이제 10%였었는데요. 올해 5%가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총 급여가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 중에서도 이제 5,500만 원 이하인 자에는 월세액의 17%까지 이제 세액 공제가 가능하고 총 급여가 5,500만 원에 초과하고 7천만 원 이하인 자에 대해서는 15%까지 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또한 이번에 특별히 또 챙겨보셔야 될 부분은 고향사랑기부금 제도입니다. 고향사랑기부금은 지방자치단체, 본인이 거주하고 있지 않은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한 금액 중 10만 원까지는 전액 공제가 되고 10만 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500만 원까지 15%의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지자체별로 30% 범위, 기부금의 30% 범위 한도로 해서 답례품을 받을 수 있으니 각 지자체에서 어떤 답례품을 지급하는지를 확인하시고 그리고 기부에 나서시면 훨씬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 외에도 꼭 챙겨야 하는 공제 혜택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연금저축이랑 IRP는 꼭 퇴직연금 제도는 꼭 한번 챙겨주셨으면 좋은 제도인 것 같습니다. 세액 공제 대상인데요. 16.5%로 그 세액 공제율이 매우 큽니다. 이것은 연 최대 IRP 같은 경우에는 연 최대 900만 원까지 저희가 세액공제 납입 한도가 있고 연금저축 600만 원인데 이걸 풀로 다 받게 되면은 거의 148만 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하게 되거든요. 근데 148만 원의 세액공제가 된다는 것은 내가 납부해야 될 세금을 148만 원 적게 내게 되는 것이니까 꼭 챙겨주셔야 됩니다. 다만 저희가 직장 IRP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이게 인출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해제하는 것도 무주택자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 한해서 몇 가지 되게 제한적인 경우에만 해제가 가능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가입은 조금 신중하게 혜택은 좋지만 신중하게 결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이제 철진한 옷이나 작거나 커서 못 입는 옷들을 이제 아름다운 가게 같은 공익단체에 기부할 수가 있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기부할 경우 기부 영수증을 받을 수 있고 그에 따라서 이제 기부액의 최소 15%
그리고 1천만 원을 초과하게 되면은 30%까지 이제 공제가 가능하니까요. 이 부분 역시도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안경이나 콘택트 렌즈 구입 비용은 부양가족 한 명당 최대 50만 원 한도에서 세액공제 대상이 되니까요. 이 부분도 의료비 세액공제를 신청하실 때 놓치지 말고 꼭 넣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제 올해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이 시점에서 연말정산 혜택을 조금 더 좀 챙길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알려주실까요? 국세청은 지난 10월 31일부터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개통했습니다. 이게 미리보기 서비스 제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신용카드의 사용 내역이 나오고 또 지금 제가 받을 수 있는 공제들이 어떻게 적용되는지가 나오거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제가 어떻게 지출했을 때 그에 따라서 세금이 어떻게 바뀌는지까지 나오기 때문에 한번 들어가 보셔서 공제가 어떻게 적용되는지 확인하고 제가 못 받는 공제가 있다면 그 부분을 어떻게 받아야 되는지까지 고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신용카드 공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출 한도를 초과해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연소득의 25%를 초과하는 부분부터 공제가 가능하니 25%를 채우셨다면은 공제율이 더 높은 뭐 체크카드라든지 뭐 아니면은 현금 영수증 뭐 이런 걸 사용한다든지 아니면 추가적으로 문화비에 더 지출한다든지 이런 부분을 활용하시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공제받을 수 있는 부분 꼼꼼하게 잘 확인하셔서 많은 분들이 13월에 월급 챙기신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황범석 세무사였습니다. 최근 기온이 급격하게 떨어진 탓에 도로가 얼어붙으면서 빙판길 교통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네, 빙판길은 사고가 날 경우에 일반 도로보다도 더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데요. 정승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왕복 6차선 다리. 승합차 한 대가 갑자기 중앙선을 넘어 미끄러지더니 난간을 뚫고 다리 아래로 떨어집니다. 이 사고로 운전자는 중상을 입었습니다. 경찰은 도로 위 살얼음 때문에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근 5년간 도로 결빙으로 인한 교통사고는 모두 4,600여 건, 107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사고 100건당 사망자 수를 환산한 치사율은 2.3명입니다. 일반 사고 치사율에 비교해 약 1.5배 높습니다. 고속도로 결빙 사고 치사율은 16.1명에 달합니다. 전문가들은 겨울철 사고 예방을 위해선 운전 시 속도를 줄이고 안전거리를 충분히 유지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결빙이 되면은 미끄럽기 때문에 차가 운전자의 의지대로 제동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겨울철에는 충분한 안전거리 확보와 감속 운전이 가장 필요한데요. 특히 도로가 얼기 쉬운 다리 위나 터널 등을 지날 때 또는 새벽이나 이른 아침 운전 시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교량이라든가 도로 이 언덕 부근 그다음에 터널 진출 입구에는 햇빛이 들지 않아서 노면이 계속 얼어붙어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주의가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결빙 사고는 아침 8시에서 10시 사이 발생 사고가 전체 사고의 20% 이상을 차지하며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치사율은 새벽 4시에서 6시가 8.8명으로 가장 높았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승환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새해 첫날 아침 은평구민 봉산 해맞이 행사가 개최됩니다. 해맞이 행사는 1월 1일 아침 7시부터 봉산 해맞이 공원에서 펼쳐지는데요. 행사는 새해 소망을 기원하는 소원지 쓰기, 대북 공연, 드론 퍼포먼스 등으로 진행됩니다. 양천구가 지역 명소, 가상현실, VR 투어 서비스 대상을 확대했습니다. 가상현실 서비스는 도서관과 둘레길 등 지역의 주요 시설을 360도 입체 이미지로 집에서 관람할 수 있는 건데요. 양천구는 내년부터 기존 41곳의 대상지에 갈산 도서관과 목동 깨비시장 공유센터 등 4곳을 추가해서 총 45곳의 장소를 가상현실로 제공할 예정입니다.